3분만 진료하는 박리담회식의 진료가 성행하고 지방에는 점점 의사가 부족해지고 다 의사 수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이니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 되죠. 그러면 이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 하나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재해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지구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부와 권력을 지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들여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 5명을 고용하였고 자신들만을 위한 우주선 제작 프로젝트에 투입시켰습니다. 우주선은 제작이 잘 되었고 결국 그들은 지구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죠. 이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우주선을 대량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보급시켜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과학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되죠. 그런데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과학자가 많지 않다 보니 모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과학자 선발 기준을 변경합니다. 일단 과학자라는 자격증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주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주선에 대한 지식 정도는 과학자들마다 천차만별 차이가 났죠. 지식이 부족한 과학자는 공부를 더 많이 한 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데 눈앞의 목적이 우주선 대량 제작, 대량 보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주선이 대량 생산되었죠. 프로젝트에 성공한 정부는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주선을 가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일이니 똑똑함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과학자가 만든 우주선만을 타려고 한 것이었죠. 결국 그러한 우주선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우주선에 타는 것, 오로지 그것뿐이었지만 개개인 한 사람의 목적은 지구를 안전하게 탈출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사 얘기를 해볼게요.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를 유발하죠. 의사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첫 번째, 의과대학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과대학 수가 적었을 때에는 수능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의대에 갈 수 있었다면 의대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80점 이상만 받아도 의대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의과대학을 늘린다는 것은 고등학교 성적이 많이 높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죠. 두 번째, 의대 과정에서 낙제의 커트라인 기준을 낮춰주기. 의대에는 기본적으로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경우 120명이 입학을 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유급되면서 100명 정도만이 졸업을 했죠. 이 유급의 기준을 낮추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일단 의대만 들어가면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준다면 의사 수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의대 과정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의사를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의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낮춰주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의학 지식이 많지 않아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3가지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의사가 되기까지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식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의사 전체 집단 중 일정 비율은 진료 과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 전체 집단 중 일정 비율은 구조적으로 그 실수를 하고 있는 일정 비율의 의사를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도 했죠. 그 이유를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 100 중에 60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사로 지정했을 때 각 의사들의 지식의 함유량은 60부터 100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식의 함유량이 의사들마다 차이가 나게 되죠. 의사를 한 명의 의사가 아닌 집단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의사들 내에는 지식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 비율의 그룹이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가 되기까지의 문턱을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 100 중에 60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사로 지정한 시스템에서도 실수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40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사로 지정했다면 지식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 비율의 의사들이 더 많아지겠죠. 전체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의사의 수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딜레마적인 문제예요. 의사 전체 수를 늘리기 위해 의사의 합격 기준을
낮추게 되면 언제든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실수하는 의사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식 100 중에 100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의사로 지정한다면 세상에는 최고의 엘리트 의사들만 존재하게 되겠지만 의사 전체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간단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만나기까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환자 전체 집단의 관점으로 본다면 실수를 좀 하더라도 의사 전체 수가 많아지는 것이 환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아플 땐 아무도 그런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 수를 늘리면 된다. 이 주장은 최고의 엘리트 의사 한 명을 복제인간으로 만들어서 그 수를 늘렸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복제인간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관점의 문제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의료의 질을 얼마나 더 하향 평준화시킬까를 결정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목표가 돼버리면 애초에 지구를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주선을 대량 보급해서 일단 우주선에 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우주선 프로젝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